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전기차와 디젤차 비교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개인 택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화물차 부분에 대해서 국한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국구 염령 칼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대표님, 요즘 화물차 중에서 전기차가 많이 활성화됐나요? 전기차는 지금 찾는 분이 거의 없어요. 네. 찾는 분이 거의 없고, 일단은 전기차는 키로수가 안 나오잖아요. 네네. 충전 대비 키로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영업용으로는 채산성이 안 맞아요, 지금은. 거리가 안 나오기 때문에 충전량에 따라서 거리가 안 나오니까 거의 없고, 지금은 아직까지도 내연기관 디젤차가 최고죠. 예. 아니, 중국산 전기차가 요즘 많이 나와서 광고도 많이 하던데 실제 화물차 하시는 분들이 선택하는 거는 그게 아닌가 보죠? 일단은 중국산은 사람들 이미지가 그러잖아요. 네네. 기술력, 신뢰성 이게 그리고 AS 관계까지 겹치다 보니까 중국차는 저희 고객분들도 선호를 많이 안 하세요. 저희한테 찾아오시는 고객분 쉽게 말해서 100명이 왔다면 전기차 얘기하시는 분은 중국 전기차 얘기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네. 저희도 권해드리지 않고. 네. 중국 전기차는 일단은 가격 대비해서는 싼데 일단은 AS 문제나 그 차가 언제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올 건지 그게 확정이 안 되니까 그래서 좀 문제점이죠. 전에도 다마스 비슷하게 해서 차가 들어왔는데 그때는 휘발유차로 들어왔죠. 그래갖고 LPG로 개조해서 탔는데 그 슬그머니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런 현상 날까봐 좀 저희도 권해드리질 않아요. 아니, 얼마 전에는 정부에서 전기차 활성화한다 그래서 뭐 화물차도 엄청나게 보급을 했었잖아요. 예. 근데 화물차를 가지고 전기차 하시는 분들이 택배 외에는 맞질 않는 게 작은 거리를 긴 거리 아니고 작은 거리 가는 사람한테는 맞아요. 작은 거리 다니는 사람한테 맞는데 영업용은 작은 거리를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길게 가잖아요. 길게 갔을 때 왕복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도 지금 같은 날씨가 춥지 않았을 때는 배터리 수명이 어느 정도 성능이 제대로 나오는데 추워지게 되면 배터리가 기능이 뚝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전기차가 채산성이 맞질 않아요. 더 개발해서 한 번 충전하면 한 1000km씩 간다면 그 정도 그때 되면 괜찮을지 몰라도 지금은 채산성이 안 맞아요. 예. 전기차가 그러면 디젤차에 비해서 그럼 갖는 장점은 뭐예요? 전기차는 일단은 소음이 없고 안에 내연이 아니고 배터리로 움직이잖아요. 배터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뭐 고장이나 이런 게 없는데 장점이라면 그거죠. 소음이 없고 내연기관이 안 들어가니까 기존 유지비가 적게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장단점을 같이 갖고 있는 차예요. 이거는 멀리 못 가니까는 채산성이 안 맞고 무거운 또 짐을 실면은 짐 수준만큼 또 배터리 소모량도 빨라지잖아요. 전기세가 많이 올라가지고 요즘 충전 비용도 많이 든다는데 이게 사실이에요? 전기세가 좀 전에보다는 막 작년했을 때는 전기도 많이 할인해주고 했는데 요즘 할인폭이 좀 적은가 봐요. 일반 내연기관 차는 유리 복지 카드를 가지고 혜택을 좀 받잖아요. 리터당 얼마씩 할인을 해주는데 전기차는 그 할인 제도가 없잖아요. 전기차, 전기 요금이 그래도 좀 올라도 좀 싼 거죠. 올라도 싸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은 안 될 거예요. 전기차는 당분간. 그럼 만약에 전기차 매입을 하시면 그 전기차, 그 차량 그 자체만 가격 산정을 어떻게 하세요? 일단은 차량 등록증에 보면은 가격이 나와요. 가격이 나오면 정부 보조금, 정부 보조금을 받은 금액을 제하고 거기에 움직인 키로수를 감안해 가지고 가격을 저희가 책정을 해서 매입을 해요. 근데 한 달에 두 대 들을까 말까요. 매매 자체가 안 되니까 거의 중고차는 매입도 저희가 꺼리죠. 그럼 전기차는 그럼 감가상각을 1년에 얼마씩 해요? 전기차는 쉽게 말해서 새 차 나왔을 때 정부 보조금 받고 뭐 쉽게 예를 들어서요. 1,500만 원이다. 그러면은 1년 안 가서 500만 원 정도 떨어져요. 감가상각이 크죠. 500만 원 떨어지고 다음에 또 해가 지나면은 2, 3년만 지나면 거의 중고차 가면 반가격도 안 돼요. 등락폭이 제일 심하죠. 디젤차에 그러면 장단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디젤 차는 일단은 힘이 좋잖아요. 힘이 좋고
키로수가 많이 나오고 네. 연비가 좋으니까 많이 나오고 고장률이 적고 네. 디젤 차 같은 경우는 탱크가 기름 탱크가 한 60 정도 들어가요. 네네. 60 정도 들어가고 키로수는 수동이었을 때는 제조사 그 재원표에 말씀드린 거예요. 수동 6단이었을 때는 9.5km 정도. 네. 그리고 오토였을 때는 8.8km. 네. 근데 이것도 운전 조건에 따라서 소모량은 틀려요. 네네. 고속도로 들어가서 고속 주행을 해서 브레이크를 덜 받고 했을 때는 키로수가 좀 더 나와요. 더 나오고 시내에서 많이 막히는 데를 다니고 브레이크를 많이 받고 급가속으로 하게 되면 키로수가 좀 떨어지고. 네. 예, 예. 그럼 단점은요? 단점은 좀 시끄럽고. 네. 그리고 전에는 요소수가 안 들어갔잖아요. 네. 요소수, 지금 고객분들이 와서 제일 물어보는 게 이거 요소수 들어가는 차예요? 그러니까 네. 요소수 대란을 한번 겪었잖아요. 네. 그걸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 이거 내연기관차를 사가지고 또 요소수 대란이라면 이 차를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그때도 정부에서 대응을 전혀 못 해갖고 그런 폭격권을 맞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런 사태가 또 난다면 그 정도 더 대응을 못 하리라고는 안 봐요. 네. 한번 사태를 겪었기 때문에 요소수도 어느 정도 확보될 거니까 제가 소비자라면은 아직까지는 저는 디젤 차를 선호할 것 같아요. 네. 디젤 차는 일단은 곳곳에 어디를 가도 기름을 넣을 수가 있잖아요. 주유소가 많으니까 편리하고 그리고 짐을 많이 싣고 가도 힘이 넘치잖아요. 네. 힘이 충분히 바탕이 되니까 이러는데 좀 부드럽죠.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내연기관 차가 종료된다 그래도 디젤 차가 연식이 좋은 건 중고차 같은 경우는 뭐 10년 이상 탈 수 있으니까는 가스차보다도 저는 디젤 차를 더 권하고 싶어요. 네. 예, 예. 아니, 그럼 가스차는 지금 현재 저 화물차 시장에 나와 있어요? 본고에서 출시하던 게 올 1월 달에 단종이 됐어요. 네네. 단종이 되고 내년 4월 달부터 다시 이제 출시가 돼요. 네네. LPG 전용으로 출시가 되는데 LPG 차량은 용량이 79에서 80이 조금 안 되죠. 네네. 그리고 주행 키로수는 6.5km 정도가 나와요. 네네. 6.5km 정도가 나오고 풀로 만땅을 풀로 충전을 했을 때 510km 정도를 주행한다고 봐요. 네네. 510km 정도를 주행하는데 일단은 내연기관 차보다는 키로수가 좀 적게 나오죠. 네. 적게 나오고 내연기관 차는 8.8km, 9km가 나오는데 LPG 차량은 6km, 6.5km 정도 받는 게 키로수가 한 3km 정도 차이 나잖아요. 네. 전에는 LPG 차량이 기화기라는 게 있었어요. 네. 기화기를 통해서 폭발시켜 주는데 지금은 분사 방식이에요. 네. 고압에서 쏴가지고 분사를 해서 폭발시키기 때문에 연비도 좋아지고 힘도 좋아졌는데 그게 계속 개량돼서 나오면은 가스차도 이번에 나오는 차는 그걸 많이 보완해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좀 나아지리라고 봐요. 예, 예. 그러면 이제 그 소비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예, 예. 차량을 구매하실 때 뭐 갈등 없이 전부 다 디젤 차를 원하시는 건가요? LPG 차량도 문의를 하세요. LPG 차량도 문의를 하시고 그러는데 저희가 환경 규제에 걸리지 않는다면은 구태 LPG 차량을 하지 마시고 네. 디젤차가 좀 생산을 안 해도 인판급으로 해서 오랫동안 기다렸던 분들이 차를 출시해서 가져가지고 그걸 주행을 안 하고 다시 시장에 나오는 차들이 많아요. 네네. 그 신차 가격하고 그 별 차이가 안 나와. 중고차를 사도 네네. 키로수가 적으니까 신차라고 보시면 돼요. 네. 차라리 그걸 사서 부가세 환급 받아가지고 하시는 게 더 유리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디젤차를 권해드려요. 아직까지는. 예, 예. 중고차를 구입해도 그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어요? 예, 부가세 환급 받죠. 일단은 상사에 매입을 되면은 나갈 때 10%의 부가세를 받지 않고 끊어준다고. 쉽게 말해서 1,000만 원에 사갔다면은 1,000에 100짜리 100만 원 정도를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거죠. 환급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예. 그 만약에 전기차, 디젤차, LPG차 이런 차종이 있으면 예, 예.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차를 앞으로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쉽게 말해서 전기차는 아직까지는 화물차 시장에 맞지 않다고 봐요. 한번 충전해서 한 1,000km 정도 갈 수 있을 때 네네. 최하 500km는 간다고만 해도 괜찮죠. 네네.
500km, 600km 나왔을 때 연비가 많이 나왔을 때는 전기차도 괜찮죠. 그렇지만 지금은 그 키로수가 안 나오니까 지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한 180km 정도 나온다고 해요. 짐을 싣고 가면 더 떨어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장거리를 못 가니까 지금은 전기차가 아니고 최대 차선책은 디젤차를 못 할 경우는 LP차가 차선책이죠. LP차가 차선책인데 내년 4월 달부터는 출시가 된다니까 LP차가 차선책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전부 다 LPG 차로 가는 거 아닌가요? LP차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디젤차도 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검사장에서 검사를 받잖아요. 요소수 들어가는 차들은 검사 받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디젤차로 최대한으로 환경 규제에 넘어갈 수 있을 때까지는 운영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네, 그러네, 그죠? 예. 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전기차, 그다음 디젤차, 가스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건 화물차에 국한하는 얘기고요. 앞으로 뭐 전기차가 대세이긴 하지만, 근데 화물차 자체가 특성이 이제 짐을 싣고 장거리를 가야 되니까 이 차종을 선택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고민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호화제는 구독자 여러분 찾아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화제였습니다.